사실 이제 총선은 하나의 이벤트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이벤트를 지나오면서 뭐 사실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좀 해소가 되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난 3월부터 또 저도 이제 방송에서 또 공개 방송에서 제가 또 유튜브 방송에서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예측 뭐 감히 할 수는 없겠지만 네. 개인적으로 이제 여당 승리 가능성을 좀 계속 언급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사실 코로나 국면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진정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전 세계 외신이 한국의 어떤 방역 선진국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도입하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이 됐는데 이제 몇 석이냐 이런 거였죠. 총선 관련해서 뭐 여러분들한테 가장 큰 증시에서 또 수혜를 좀 받을 종목군들은 전 개인적으로 경협주를 계속해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지난 3월부터 선거일까지 계속 오르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막 과반 정도가 좋은 성과인데 뭐 과반을 좀 넘어가면 조금 더 좋은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뭐 사실은 역대급 압승으로 이제 마무리가 돼서 그렇죠. 오늘도 굉장히 큰 랠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협주 얘기는 제가 잠시 뒤에 하도록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지난 3월 달에 여러분들의 저가에 계속해서 355이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네. 심지어는 저희가 또 지난주에도 매수를 하시라고 이 방송 통해서 좀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모든 투자자들이 다 따라붙는 상황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이 종목군들을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잠시 뒤에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국내 증시 먼저 한번 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단 총선은 지났으니까 네. 오늘 뭐 관련해서 뭐 경협주들도 그렇고 뭐 5G나 정책 모멘텀 받을 수 있는 것들 이런 종목군들이 조금 오늘 좋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사실은 그동안에 워낙 낙폭도 컸었고 그렇죠. 또 이런 이벤트의 어떤 뭐 수혜 이런 것도 오늘 영향을 좀 받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 분위기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스피 지수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저희가 이제 요 구간을 이제 얘기를 해드리면서 자, 바닥 얘기를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수대가 오지 않을 것이다. 여기가 1450에서 뭐 한 1600 정도 네. 됩니다. 1600대 올라온 다음에 여기도 뭐 쌍바닥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흐름은 계속 좀 이어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제가 좀 크게 해볼까요? 네, 크게 보시게 되면 코스피도 최근에 일주일 동안 어떻습니까? 올랐다 떨어졌다 떨어졌다 올랐다 장중에 계속 밀렸다 반복했죠. 올랐다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뭔가 기준이 없는 분들은 상당히 힘들고 멀쩡한 종목도 파신 분들도 있고 뭐 찔끔 수익 나신 분들도 매도하신 맞아요. 분들도 있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일관되게 계속 가시라고 그랬습니다. 증시 얘기를 요 얘기를 조금 더 한다면 제가 이 지수대가 이렇게 올라와서 대략 한 요 20일 이평선에 이렇게 막 물리는 자리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기술적 반등이 종료가 되었다. 뭐 일단 반등이 나왔으니까 현금화를 확보를 해라. 아니란 얘기 해드렸죠. 길게 멀리 가시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목표 구간, 목표 지수대를 설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이따가 저희가 보겠지만 지난 3월 달부터 이 시간 통해서 계속 설명드렸던 종목군들을 오늘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물론 새로운 것도 지난 시간에 설명해드렸지만 오늘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저희가 봐드리고 있는 이유는 한 달 동안 계속 일관되게 한번 가보시라는 얘기예요. 사실 오늘 하루 흐름이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제가 진짜 중요한 얘기 하나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요즘 뭐 동학 개미 운동이다. 좋아요. 그리고 개인 투자분들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용기 내서 저가에도 굉장히 많이 매수하셨고 또 바닥에서 주식 잘 사신 거라고 칭찬해드리고 싶고 정말 잘하셨다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으셨던 얘기,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좋은 찬스가 왔다. 그리고 또 그런 찬스라고 생각돼서 이 시장에 뛰어드신 분들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멀리 못 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죠. 네. 나중에 되돌아가서 한번 보시게 되면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개인 투자자들이 저 밑바닥에서 주식을 많이 샀어요. 외국인들 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외국인들이 이 밑바닥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얘기 해드렸죠. 외국인들은 한참 뒤에 살 거라는 얘기 해드렸고요. 그 바닥의 주인공은 여러분들하고 연기금 뭐 이런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가서 자 지수를 한번 보세요.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가서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 코스닥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지수는 많이 회복됐습니다. 물론 체감 지수와 약간 좀 괴리가 좀 있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좋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미래의 어디 시점에 가서 되돌아보면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은 번 게 없는 거예요. 왜?
멀리 못 중간에 가요. 팔아버려.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중에 지나고 나서 돈 번 사람들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 뭐 그 사람들이 바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저가에서 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큰 수익을 올리고 또 연기금이나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뭐 특히 연기금이 되겠죠. 그래서 큰 수익을 내는 건 사실은 여러분들이 멀리 못 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가에 사는 운동은 그동안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지금 뭐 사실 현금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저는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주식을 많이 들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미 주식을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멀리 보고 갈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고 미래 어느 시점 그러니까 제가 공개 방송에도 올려드리면서 무슨 얘기 드렸냐면 지난 3월 달에도 그렇고 4월 초에도 그렇고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얘기해 드린 게 뭐냐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좀 멀리 가보시고 거기에서 과거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조금 더 멀리 간다면 3, 4개월 갈 수도 있고 6개월 갈 수도 있고 연말에 가서 과거를 돌아봤을 때 내가 선이 굵은 묵직한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왔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그렇게 해도 될 만큼 너무나 죽여놨던 시장이 이제 반전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총선 관련해서 저는 경협주 얘기를 조금 더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업종 얘기는 좀 이따 뒤에 하고요. 경협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민주당 또 그다음에 시민당 해가지고 여권에서 이제 180석, 이 180석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특히 이제 제가 지난 3월달 그 중순 넘어서 3월 말에도 또 영상을 계속 올려드리면서 무슨 얘기했냐면 총선 때까지 계속 오를 것이다. 경협주들 같은 경우엔. 왜냐하면 기대감에 계속 오르게 되는 거죠. 과반을 이번에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계속 반영할 것이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성과가 나면 그 다음 랠리는 이제 오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여러분들이 털어버리는 일은 하지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180석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크죠. 뭐 예를 들어 150석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는 거, 뭐 예산안을 독자적으로 이제 다 할 수가 있는 건데 180석이라는 얘기는 신속 처리 법안, 이 패스트 트랙을 바로 태울 수가 있어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런데 필리버스터, 이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게 180석 아닙니까? 200석이면 사실 헌법도 바꿀 수 있는데 그 밑에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하반기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한 이런 동력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도 많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레임덕은 없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5G가 됐든 뭐 이런 정책 모멘텀도 있겠지만 가장 큰 주가 상승은 제가 예측해드린 대로 경협주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에서 뭐 그동안 성과가 오늘 뭐 얘기들도 많이 받았고 그런 뭐 좋은 박수도 많이 받았는데 기본적으로 더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한 가지 경협주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거 하나 알아두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 코로나19 이게 우리 이제 뭐 한국에서 이제 막 퍼지기 전에 중국에서 이제 뭐 넘어오기 직전인가요? 아무튼 뭐 연초에 올해는 북미 관계보다는 남북 관계 진전을 만들어 나겠다. 그래서 남북 뭐 철도 연결이라든지 현대화 작업, 그 다음에 DMZ 평화공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남북 금강산 개별 관광을 추진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 지지도가 50%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지지율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 국면이 진행이 되면 저는 이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지금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은데요. 과거랑 다른 건 뭐냐면 북한이 바라보는 거예요. 과거에 북한은 처음에 우리 평창올림픽 때 재작년에 평창올림픽 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였죠. 뭐냐면 남북 관계가 이제 막 뭔가 고속도로를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를 했는데 벽이 생겼다라는 걸 나중에 안 거예요. 뭐냐면 미국이라는 벽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은 이제 국회에 뭔가 동의를 얻고 야당이 반대를 이게 이제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추진하는데 잘 안 되겠다라는 거. 하지만 이번에 이 여당이 압승하게 되면서 아마 북한이 향후 남북 관계에 대해서 어떤 진전 그리고 이거를 한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이런 동력에 대한 어떤 신뢰도 좀 가질 수 있는 그래서 경협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흐름에서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종목들 몇 가지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북 경협주에 대한 전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오늘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지난 3월 달부터 계속 얘기해드렸어요. 이게 3월 중순 넘어서서 또 3월 말에도 제가 총선 때까지는 계속 오를 거니까 매수를 해두시라고 그랬는데 이게 바로 아난티입니다. 최근에 주가는 뭐 4,500원, 5,000원, 6,000원 넘어서서 어제도 급등을 했었고 네. 그러니까 전 거래일이 되겠죠. 그리고 오늘은 또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이 종목이 지금 현재 대장주로 흐름을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당분간은 어떤 큰 악재가 없을 가능성, 숨고르기는 있을지언정 아마 추격 매수도 계속 들어올 가능성. 왜냐하면 앞서서 저희가 준비해라고 말씀을 드렸던 시점에 준비를 못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뭐 하시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네. 뭐 조금 더 좋을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철도 관련들 중에서 부산산업 이거는 많이 얘기 들었어요. 계속 오르고 예, 있었잖아요. 부산산업도 급등을 하고 있죠. 네. 사실은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 시간 통해서 부산산업 또 엔터 쪽에서는 YG엔터 같은 것도 바닥 주니까 투자를 해두시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3월 말 4월 초에도 제가 공개 방송 유튜브 방송에서 계속 사 모아두시라고 그랬죠. 총선 계속 오르게 될 것이고 총선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단기 매매하지 마시고 계속 가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부산산업 있고요. 푸른기술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철도주들. 푸른기술도 3월달 여기고요. 3월 말이 여기입니다. 4월 초. 자, 여기도 계속 잡아두시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계속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너무나 뻔한 그림이니까요. 자, 오늘 20% 이상 또 급등이 좀 나와줬고요. 자, 그 다음에 시멘트 관련해서 한일 현대시멘트. 자, 요 종목도 사실 시멘트 관련한 종목들도 최근에 바닥을 만들고, 자, 지난 그 4월 초에도 제가 또 공개 방송에서 많이 얘기해 드렸습니다. 유튜브에도 올려드리고 매수해 두시라고. 자, 지금 또 급등이 나고 오늘도 한 20% 초반대 이렇게 급등이 나왔고요. 네. 한 가지 더 주목할 부분은 설계 감리업체 토목 쪽에 뭐 철도라든지 도로라든지 뭐 교량이라든지 도시화라든지 이런 어떤 설계 감리 업체들 중에서 유명한 회사가 있죠. 도화 엔지니어링. 네. 요 종목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화 엔지니어링도 이제 바닥을 쳤고요. 서서히 아마 이번 총선 그 결과에서 저희 네. 뭐 지금 부산 쪽도 마찬가지고 지역 개발에 대한 어떤 뭐 이런 것들이 좀 SOC 뭐 개발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도 좀 주목이 되는 거고요. 이건 조금 후속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것도 뭐 주목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끝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면 어쨌든 경협주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기대감 생길 수 있는 네. 내용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숨고르는 있겠지만 지금은 단기 매매하는 것보다는 더 흐름을 쭉 타고 가시는 대로 계속 가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남북 경협주의 전망과 또 국내 증시의 흐름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 총선 이후에 대표님 또 주목을 해봐야 될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오늘 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좀 엇갈렸잖아요. 코스피는 좀 약법에서 마감한 반면 코스닥 시장은 좀 상승을 했는데 여기에 어떤 뭐 원인을 혹시 찾으신 게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이거는 자연스러운 등락이다 하고 넘어가도 괜찮은 걸까요? 이거는 뭐 자연스러운 등락입니다. 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오늘은 대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에서는 거래소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삼성 SDI라든지 네. 뭐 이런 전기차 쪽 좋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여타 종목군도 특히 미국에서 이런 은행주라든지 금융주들 실적이 좋지 않다 보니까 네. 오늘 뭐 은행주라든지 이런 애들이 좀 밀렸고요.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다 숨고르고 보이는 종목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매기가 어디로 갔냐면 코스닥의 낙폭과 대주로 갔던 거죠. 그래서 거래소 쪽에서는 조금 매출이 시작하면 뭐 경협주들 같은 건 좀 괜찮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차주들 굉장히 좋았고 5G나 또 아니면 IT 뭐 낙폭과대 IT 종목군들도 전반적으로 좀 좋아서 이런 분위기는 좀 나쁘지 않다. 근데 코스닥 지수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지금 코스닥 지수는 지금 이번 한 420선 저점 대비해서 지금 뭐 많이 올라왔죠. 사실은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코로나가 뭐 급속히 번지면서 네. 거의 V자 반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은 사실 다 올라왔는데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건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영향이 좀 크고 실제로는 코스닥 지수는 제가 볼 때는 한 요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550선 아래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낙폭과대주들의 낙폭을 한 절반 정도는 이제 회복을 했다. 그래서 네. 아직은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있으니까 이 지수대는 조금 무시하고 볼 필요가 있다. 종목 장세로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총선 이후에 코스피, 코스닥 이 시장의 운명이 갈린 원인 크게 좀 의미부여하지 않아도 괜찮다. 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럼 다음으로는 총선 이후에 주목해야 될 국내외 이슈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 국내외 이슈에 따라서 우리 증시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을 해가야 될지 예상을 네. 해볼 수 있잖아요. 네네. 국내외 이제 이슈에 대해서 좀 주목해봐야 될 게 있을까요? 자 이제 뭐 사실 실적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아마 다음 주 뭐 해서 이제 스물스물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네, 이제부터 시작이죠. 그런데 뭐 사실 그것이 이미 뭐 1분기 실적 좋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실 거고 종목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것인데 네. 그것이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가 많이 떨어졌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미국 쪽으로 가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월 28일이에요.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를 해드렸고 네, 유튜브에도 올려드렸는데 제가 무슨 뭐 노스트라다무스는 아니지만 예언을 한 가지 드린 게 3월 28일에 앞으로 2주, 그러니까 4월 12일에서 4월 15일 이전에 미국은 절정이 나올 것이다. 절정은 이미 나왔죠. 시장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4월 말 이전에는 미국의 셧다운 해제 관련한 이런 내용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을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네. 이게 그래서 4월 증시가 급등할 거라고 3월 말에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하지 마시라고 그랬던 거예요. 계속 들고 가시라고 그랬던 건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이제 내일 정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관련한 새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하겠다. 맞아요. 아마 셧다운 해제에 대한 뭐 구체적인 내용이 좀 담기지 않을까. 빨리 풀고 싶어 하죠. 네. 그분은.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 제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우존스 산업지수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저점 타고 올라오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19,000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 여기 이제 떨어질 때 미리 얘기를 해드렸어요. 19,000포인트에서는 미국의 대표주도 사고 한국 주식들도 전부 다 사들이면 된다라고, 거기는 후퇴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미국 주식들 중에서도 아마존,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뭐 테슬라, 애플, 뭐 이런 종목군들 매수를 좀 하시라고 그랬는데 간단하게 그림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은 저희가 매수하시라고 했던 자리가 바로 여기예요. 네모박스. 이 자리 오면 매수하시라고 그랬죠. 이미 이전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제가 얘기해 드린 것 중에 얘가 1등이에요. 자, 두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 자, 마이크로소프트도 거의 회복을 했습니다. 저희가 19,000포인트 얘기해 드리면서 그 바닥점이 바로 여기고요. 네. 뭐 테슬라나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건 테슬라 주가인데요. 그 자리가 바로 여기 정도 되겠죠.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기업 실적들 좋지는 않지만 네. 기본적으로 숨고르기는 이어질 수 있을 상황이지만 그 자체가 신선한 악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 증시도 변동은 있어도 사실은 저점을 꾸준하게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여전히 올라갈 폭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국내외 이슈와 또 미국 증시의 흐름까지 좀 알아봤는데요. 미국 증시에 대해서 좀 주요 기업의 흐름들 좀 보고 갈 게 있을까요, 대표님? 그거는 제가 좀 전에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 좀 패스하고요. 네. 지금부터는 이런 얘기 좀 해보는 것. 업종을 한번 그렇죠. 알아볼까요, 예. 대표님? 저희가 사실 지난 3월달 중순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일관되게 계속 똑같은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새로운 종목군들을 이 시간 통해 조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그 종목군들을 좀 빠르게 한번 봐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핵심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대로예요. 멀리 못 가니까 그거를 제가 이 시간 통해서 계속 멀리 갈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 이번에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굉장히 많이 샀다. 그죠?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샀다. 동학 개미 운동까지 벌어졌었잖아요. 사실 그렇죠. 삼성전자에 대한 이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자, 그런데 삼성전자는 어차피 뻔한 수익률입니다. 뻔한 수익률입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가격 5만 원 이하는 지금도 괜찮고요. 지난 4만 원 초반, 4만 원 중반도 투자를 하셔야 되는 자리라고 뭐 저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얘기했을 거고요.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멀리 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자,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서 5만 5천 원 넘을 때, 6만 원 가까이 올 때까지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일일비하고 단타치고 이런 거는 맞지 않는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코덱스 레버리지. 자, 코덱스 레버리지도 자, 요 구간을 말씀을 드렸어요. 한 6천 원대, 7천 원대, 뭐 사실 8천 원대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거의 한 10,000원 선 육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같이 맥을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조금 탄력은 좀 빠졌지만 사실 저점 대비해서 지금이 얼마냐면 거의 한 45% 정도 올라온 가격인데 기본적으로 저는 12,000원, 13,000원, 14,000원 이 윗단을 계속 열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아래쪽으로는 뭐 크게 밀릴 자리는 없고 윗자리로 계속해서 좀 넓게 보고 가시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요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2차 전지 관련한 종목군들은 지난 3월 또 3월 말, 또 4월 초 계속 이 시간에 설명드리면서 계속 장기로 가시라고 그랬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 SDI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자, 오늘 삼성 SDI는 7.7% 거의 한 8% 올랐는데, 자, 지난 저희 그 3월 19일, 20일 또 3월 말 그다음에 4월 초가 여기입니다. 이 가격대로 따져보면 대략 뭐 한 18, 19, 20만 원, 뭐 그다음에 여기는 22만 원, 뭐 이런 자리도 괜찮다고 그랬죠. 22. 여기서 앞서서 못 하셨으면 22, 23, 24도 괜찮다. 자, 유럽의 코로나19 종식이 된 이후에 주도주 싸움을 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이다. 종목군이다 보시면 되겠죠. 네. 정책 모멘텀도 있고 또 중국에서 또 관련해서 좋은 얘기도 좀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무슨 얘기 해드렸냐면 목표가를 잡지 마시고 홀딩 하시라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30만 원도 넘어 있을 것이고 어느 순간 30만 원 중반대도 가 있을 것이고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더 큰 수익률을 올릴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은 목표 구간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질문 하나 하셔야죠. 그럼 언제 목표 계속 구간? 열어두고 예, 열어두고 가는데 그러면 끝이 어딘가요? 네, 그러면? 목표 지수는 언제 설정합니까? 그거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미국의 셧다운이 해제되는 시점, 네. 그 시점에 가서 목표 지수 대 목표가를 그때 산정하면 돼요. 그거는 제가 방송에서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삼성 SDI 후속으로 코스닥에서 또 뭐 관련해서 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이거는 뭐 거래소 종목이지만 뭐 코스닥이라고 보고 네. 그 다음에 일진 머티리얼즈라든지 이런 데 종목들도 다 좋은데 이 시간엔 좀 후속주로 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상대적으로 가장 안 좋았던 그래서 작년에 적자를 기록을 했다가 올해 이제 상저하고의 흐름을 그릴 자 2차 전지 관련한 종목군들 중에 LNF를 좀 설명을 드립니다. 예, LNF. 자, 이 종목도 역시 급락을 맞았다가 지금 아직은 절반을 회복은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직전 고점대가 한 25,000원대 되거든요. 좀 중장기적으로 하반기까지 연다면 뭐 한 3만 원 이상도 갈 수 있는데 지금은 목표가 없이 계속해서 아직은 이격이 벌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여전히 뭐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네. 이번에는 저희 중국 쪽 한번 가볼까요? 중국 쪽은 또 소비주 아니면 뭐 면세점, 그래요. 화장품주 이런 게 좀 더 주목해서 봐야 되는 궁금해하실 거잖아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장품주들 최근에 올라오는 반면에 면세점주들은 아직 못 올라오고 있고 또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엔터주들 바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군들 단기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좀 중기적으로 가보시라. 최소한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는 시점까지 계속 가보시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볼까요? 면세점부터 한번 보게 되면 호텔신라 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주가는 물론 저점 대비해서 차근히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실적 좋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이번 실적은 최악이에요. 물론 이런 종목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뭐 작은 종목보다는 굵직한 종목군들을 하시는 거고요. 지금보다는 향후에 중국인들이 단체 관광객들, 중국이 다시 이제 코로나19 종식이 되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중국인들이 다시 넘어오는 이런 시점을 기대하고 가시는 건데 그거 잘 가시는 겁니다. 중국 모멘텀은요, 사람들이 이제 한한령 완화, 해제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그거를 어떻게 표현해 드렸냐면 주머니 속에 선물이라고 그랬거든요. 주머니 속에 선물은 있는데 그 선물을 아직 꺼내지는 않은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선물이 어디 도망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간 문제인 거죠. 자, 그 부분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럼 자, 이제 이 부분은 대표님 한 가지만 좀 질문을 하자면 어느 정도로 좀 보고 계시나요? 뭐 연말 또는 뭐 내년 이 정도 어느 시점이 좀 있을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면 아마 시진핑 주석이 곧바로 방한하게 될 겁니다. 아까 네. 경협주 얘기했겠지만 올해 제가 볼 때 한미 정상회담, 특히 먼저 한중 정상회담 먼저 있을 그쵸. 것이고요. 네. 시진핑 주석의 방안도 정부에서는 상반기 중에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잠잠하게 누워있는 자리들을 여러분들이 잘 공략하셔서 볼 필요가 있다. 네. 뭐 호텔신라가 됐든 신세계가 됐든 이쪽 한번 보시면 되겠고 네. 화장품주 한번 얘기했습니다. 네. 화장품 쪽에서는 뭐 사이즈가 큰 거는 아모레퍼시픽인데요. 아모레퍼시픽 한번 보시죠. 이 종목도 이렇게 죽였다가 지금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를 별로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막 올라가서 막 이렇게 고점을 돌파하고 하는 종목에 환호하는 거죠. 네. 그런데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다른 거죠. 지금 이 가격대가 굉장히 저가에 살 수 있는 가격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코스맥스 화장품 코스맥스, OEM, 네. ODM 업체 이 종목은 실적도 괜찮았는데 먼저 코로나19 때문에 떨어졌던 구간을 다 회복을 시켜놨어요. 이미 여기 와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이 먼저 또 치고 나가요. 물론
저가 종목들도 많지만 네. 오히려 한 요 정도 사이즈 정도 되는 것들은 좀 투자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엔터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주도 하나. 자, 지난주에 저희가 YG 엔터, 자, 이거 매수해서 계속 홀딩하셔야 된다라고 그랬죠. 네. 공개 방송에도 많이 얘기했는데 작년에 뭐 역대급 적자였고 올해 크게 돌아서기 때문에 계속 가시면 되겠고요. 뭐 JYP나 이런 것들도 시간 투자를 쭉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좀 엔터주, 중국 소비주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요. 다음 주에 좀 주목해야 될 업종 한 가지만 좀 소개를 시켜주시죠.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대표님? 대형주 중에서 네. 삼성전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성전기. 네, 삼성전기. 네. 사실은 삼성전기도 저희가 이 바닥점에서 계속 사 모아 두시라는 얘기를 좀 계속 드렸고요. 지금 저점을 이렇게 잡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직 이격도 많이 벌어지지 않았죠. 네. 그러니까 주가가 아직 뭐 여러분들 이전 저점에 사기는 힘들고요. 이제는 자, 요 정도 가격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 다만 어디까지 갈 것이냐. 자, 이 윗단을 보시면서 시간 투자를 하십시오. 아직은 목표가 제시되지 않을 테니까 한번 접근해 보셔서 시간 투자를 한번 멀리 가보시는 걸 권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